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3월 1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은요, 오늘 10일이죠. 포지션 뭐 변화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방송했을 때 그 포지션 그대로고요. 그대로고, 뭐, 레버리지 20%, 코스피 20%, 코스닥 30%, 나스닥 20%, 요대로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금요일 저녁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하락을 했는데, 문제가 좀 생겼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쑥 빠졌어요. 그죠? 쭉 빠졌죠. 근데 요거를 뺀 게 원인이, 어디죠? 엔비디아. 엔비디아 어딨나요? 제가 엔비디아를 해놨는데, 어디로 갔을까? 이게 엔비디아죠? 맞네. 엔비디아가 빠졌어요. 근데 이게, 고점부터 저점까지가 10%짜리가 나온 거예요. 10%짜리가. 이게.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야, 이게 이제 하락의 시작인가 할 수 있죠. 근데 연속적으로 만약에 월요일날 저녁에 음봉이 다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죠?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야, 이거 위험한 거죠. 하락의 시작일 수 있죠. 이제 이게 고점이 돼가지고 떨어진다. 그럼 반도체주 우르르 무너지겠죠. 근데 제가 금요일날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고 나서 금요일날은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게 속스가 올라가면 안 되는 자리였거든요. 부하가 걸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엔비디아는 안 보고 속스만 봤는데 이렇게 보면 금요일날 그죠? 부하가 걸렸거든요. 이거 상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해야죠. 그죠? 너무 부하가 걸렸잖아요. 그죠? 볼벤바 세 번째까지 뚫어버렸으니까 이렇게 세 번째 뚫어지면 그죠? 세 번째 오면 조정받다가 이것도 셌죠. 그러면 분명히 조정이라는 게 와야 돼요. 그죠? 이거 뚫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누를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그게 딱 걸린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로 확인했더니 엔비디아는 시작하자마자 뚫어버린 거예요. 이게 엔비디아 5분 봉봉 알거든요. 진짜 매수세가 엄청 강했던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그죠? 시작하자마자 뚫어버린 거예요. 이게 대략 플러스 3% 정도 나오더라고요. 시작하자마자. 그죠? 5%구나. 플러스 5%까지. 시작하자마자 위로 쳐 올리니까 기계적으로 이거는 떨어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계적으로 떨어뜨리다 보니까 조정이 안 돼가지고, 그죠? 개미들이, 이게 고점인가? 무너지네? 그죠? 5%에서 추주쭉 무너져가지고 보합까지 온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버티기 힘들겠죠. 그래가지고 좀 순간적으로 과매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꼴이라도 좀 이렇게 지켜져 올라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뭐 그거마저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월요일날 봐야 됩니다. 추세적으로 더 떨어지는지. 근데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조금 순간적으로 과매도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봉에서 그냥 오버슈팅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점이다. 만약 이게 버블이다. 버블의 끝이다. 옛날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전 거. 예전 거. 진짜 10만 전자 뚫고 나간다 그랬을 때. 여기에요. 이때도 저도 이제 요때 대응을 했거든요. 대응을 좀 잘해가지고, 이제 이게 없었죠. 이제 손실이 여기서 없었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몇 프로짜리냐면, 7%짜리예요. 그죠? 이 전에도 오버슈팅이 났었는데, 이게 오버슈팅이 이렇게 나버리면 기계적으로 누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제가 기억하기도 점심 먹을 때까지 이게 이 고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10만 전자 간다. 제가 점심 먹으면서 뉴스에서 10만 전자 다가왔다 이런 뉴스를 듣고 나서 점심 때 이게 비중을 확 줄여버렸거든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날 쭉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횡보로 간 거죠. 근데 이때는 이제 완전 거품이 이제는 사가라드는 그런 과정이었죠. 3,400포인트까지 뚫어버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못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졌는데 이거는 뭐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때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때 엄청나게 이제 끌어올렸는데 이거 누가 끌어올렸죠? 개미가 끌어올렸죠. 개미가 이만치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팔아대고 기관들도 주구장창 팔아대고 이거 다 받아먹은 게 개미들입니다. 엄청났죠 이때. 그죠? 하루 거래대금이 뭐 30조 40조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죠?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어떠한 추세적으로 이게 위험하다? 위험한 상황이다. 엔비디아가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개미들이 이제 손 털고 나올 때죠. 그죠? 개미들이 손 털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이 손 털 자리인가요? 그죠? 아니에요. 이거 기계적으로 메이저들이 누른 것 뿐이에요. 오버슈팅 나니까.
여기서 다시 이거 월요일 날 저녁에 이게 이제 정립이 되겠죠. 다시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든지 아니면 횡보를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게 횡보. 뭐 양봉 하나, 작은 양봉 하나 나오는 거,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죠? 그리고 애플이 그죠? 훨씬 이게 과매도 구간에 왔으니까 과매도 구간, 과매도 구간. 이 볼배는요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볼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횡보하는 거예요. 애플이 좀 살아난다 그러면 그동안에 소외됐던 거 다시 2차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괜찮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러셀 2000이에요. 제가 계속 이번 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렸죠. 러셀 2000 봐야 된다고. 그 전에는 다우를 봐야 된다. 미국장 보려면 다우를 봐라. 다우가 1등으로 끌고 올라가니까 이제는 러셀 2000 개미들이 밑에서 받쳐 올리는지, 그죠?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 지금 미국이 그 개미들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대요. 이제 미국에서도 비투가 일어나지 않나 막 그런 이제 얘기들이 들리는데, 이런 얘기들이 들린다고 그러면 벌써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개미들이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뭐 미국장에 대한 어떤 제가 이제 그 데이터가 없으니까 뭐 거래대금이라 우리나라처럼 거래대금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차트만 보고 뉴스만 보고 이제 예견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참 아쉽다. 근데 그거를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제 옛날에 밈 ETF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고 망해가지고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러셀 2000을 보는 거예요. 러셀 2000이 안 빠졌어요. 그나마 많이 상승했다가 보합권에서 끝났고, 그 다음에 다우가 받쳐준다는 거. 다우가 받쳐준다는 건 뭐죠? 메이저들이 아직 손 털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다우가 운봉이 적산벽이 쭉쭉쭉 나고, 이때가 굉장히 위험했죠. 그죠? 이때가 적산벽 딱딱딱 났을 때 이제 끝인가? 라고 했는데 다시 살려 올렸어요. 그죠?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나스닥이 음봉이 길게 나와가지고, 그죠? 위험하다. 특히 반도체, 엔비디아 위주로 해가지고 빠졌다.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그 10%가 하락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월요일에 다시 한번 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 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장 좋아요. 내일 올라갈 것 같아요. 느낌이. 왜 그러냐? 환율이에요. 환율 무너졌죠. 이거 무너진 거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주식이 한 단계 이제 레벨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율만 봐서는 지금 돈이란 돈을 다 때려 박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전고를 확실하게, 전고 뚫는 거를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나서 저는 배팅이 들어갈 겁니다. 왜? 몇 번 당했으니까. 환율, 그죠? 그리고 달러 지수 무너지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돈이 마구마구 풀리는 거죠. 달러가 풀리니까 금값이 올라간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원자재 보니까 뭐 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죠? 금이 올라간다는 거는 예전에는 안전자산 위험하니까 이제 돈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금을 산다 그러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 세계 뭐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집을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금값 상승에 대해서는 지금 왜 이게 상승하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주돈이 주식에 딱히 영향을 준다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죠? 뭐 위험하니까 안전자산으로 돈이 들어간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렇다고 달러가 풀려가지고 올라간다 그렇다고 하면 유가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유가는 뭐 그냥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없어요. 그냥 우리는 환율이 이만치 떨어졌으니까, 그죠? 요거 하나 믿고 가보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내일 월요일날 이제 뭔가 내용이 나오겠죠. 지금 외국인들은 금요일도 사들였어요. 1,700억 막판에 마구 사들였는데, 그죠? 그리고 선물도, 그죠? 딱히 어떠한 증상이 뭐 이제 그 하락이다, 지금이 상투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락이다, 뭐 고버스를 사야 된다, 어떠한 증거들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삼성전자는 또 팔아댔어요. 150만 주 팔아댔는데 하이닉스를 또 120만 주를 사들이고, 외국인들의 행태가 어떤지도 모르겠고, 그죠? 현대차는 또 사들이고 벌써 25만 원 같네요.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가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좀 어제장에서 상승을 해줬어야 되는데, 금요일장에서 상승을 해줬어야 되는데 또 한 2% 가까이 빠졌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코스닥도 이거 2차 전지가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문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2차 전지가 무너진다 그러면 코스닥은 살아나기가 힘들다. 근데 새로운 것들이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코스닥 개미들 거래대금이 20조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저렇게 쭉 올라갔겠죠. 2% 넘게 상승을 했겠죠. 그죠? 코스피도 12조 정도 거래대금이 일어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 모르는데 요것만 보거든요. 포지션. 요게 이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상방으로 배팅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그죠? 지금 362인데 362 상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팅을 해놨어요.
372가 2720인가 그러고요. 372가 2760이네요. 2760까지 배팅해 놓고. 그리고 누적으로 봤더니 누적으로는 362고 367부터 쭉 외국인들이 요거 먹게끔. 근데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니까 요거 따라간다 그러면 이제 상승 분위기가 타는 거죠. 그죠? 하락으로는 먹을 게 한참 342 여기서부터 먹을 게 있고 본격적으로 먹는다 그러면 367이면 367 2727 여기까지도 한번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개인을 거꾸로 타면 되거든요. 개인은 누적이 360부터 손실 나게 돼 있네요. 위로 쭉. 아래도 손실. 풋옵션이니까 밑으로 이거 팔았네. 다 팔고. 아유 모르겠다. 아이고. 하여튼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별로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건 없고. 그죠? 내일 장에 뭐 미국이 저렇게 엔비디아가 빠졌으니까 우리도 반도체주가 이제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상승을 못했잖아요. 삼성은 상승도 못했는데 이제 뺀다고? 참 애매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월요일장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월요일장에서 또 이제 저걸 빌미로 해가지고 반도체 아니면 뭐 AI 관련돼가지고 후드로 팬다 그러면 현물보다는 선물에서 후드로 팰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현물을 좀 보는데 미국장에서 우리 저희 그 뭐죠? 하여튼 우리나라 그게 또 빠지지는 않았어요. 0.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봐서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금요일 날 전체적으로 다 괜찮게 끝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버텨볼 만하다. 그죠? 지금 장에서 고버스를 예견한다? 조금, 그죠? 뭔가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환율이 뭐 폭등을 한다든지 원자재가 폭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쑥 빠져나가든지 현물을 팔아야 된다든지 선물을 그냥 패대기를 친다든지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고버스를 타도 늦지 않는다. 그죠? 과히 섣부르게 고버스 타는 거는 조금 애매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댓글,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근데 여기 이 정철이란 분이, 이게 정철 인물 맞나요? 고버스로 투자하신다는데 댓글을 이렇게 많이 달아놓으셨어요. 아이고. 그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하시길 바라고. 작년 가을에, 금투 선물 매수가 1,000억가량 손실 보고 있을 때 기존 공매 금지, 그죠? 발표되면서 손실을 피했어요. 금융투자가, 그죠? 금투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선물 매도가 1,000억가량 손실 중에 선물 매도가 1,000억가량 손실이 외국인이 아주 이를 갈고 있을 거라고 봐요. 1,000억 손실은 1,500억, 2,000억으로 늘려버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손실을 친절하게 깎아주지는 않겠죠. 그죠? 매도를 손실 중인데 외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상방을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포지션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근데 고버스 투자 중이라고 하셨는데 뭐 괜찮아요. 내일 당장 뭐 주가가 크게 밀릴 수도 있죠. 그거는 주돈이 뭐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어떠한 어떠한 이유가, 그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승한다 그러면 제가 레버리지 산다 그러면 세 가지 이유, 고버스를 산다 그러면 세 가지 이유. 저 스스로가 이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해야 돼요. 환율이 불안하다든지 외국인이 뭐 매도세로 변했다든지, 그죠? 지금 뉴스에는 우리나라 PF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PF 문제가 커요. 그래가지고 저도 불안합니다.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 선거 전에 이거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여당이 야 선거에서 질 것 같아. 야 그 주식이라도 무너뜨려가지고 위기 조장해. 아니면 옛날 북풍이라든지 뭐 이런 거 또 일으켜가지고 위기 조장해 이럴 수도 있으니까 세상 일은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예견을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 고버스를 샀다. 근데 주식은 희한하게 그대로 안 가요. 올라야 될 자리에서 안 오르는 게 굉장히 안 좋았던 거고, 그죠? 근데 지금이 빠질 자리인가요? 지금 빠져라 고사를 지내도 빠지기 힘든 자리 아닙니까? 특히 어디서 티가 나요? 환율에서. 환율을 이렇게 뺄 이유가 없거든요. 아무리 우리 외환당국이 위에서 돈을 마구 뿌려댄다 그래도, 외환 보유고 가지고 마구 뿌려댄다 그래도 굳이 이렇게까지 밑으로 내리지를 않습니다. 이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거 분명히 월요일 날 이 환율이 떨어진 거에 대한 이유가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내일이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까지의 어떠한 그 차트 모양을 만들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오늘 방송 얼마나 했나요? 짧게 해야지. 14분 아주 좋아요. 주도는요. 포지션 이렇게 상방으로 레버리지 하고 있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 저 주도도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